지금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죠? 당신의 피드를 봤어요. 천우산에 있다면서요. 위치 좀 보내줄래요? 마침 나도 천우산에 있거든요. 네, 비가 잦아드는 걸 보니 곧 그칠 것 같네요. 나도 오랫동안 일출을 못 봤는데 같이 보러 가죠. 비가 와서 미끄러운데 왜 이렇게 빨리 뛰어와요? 구세주를 만나서 느낀 기쁨인가요? 예를 들어서 나는 당신이 산에 있다는 걸 듣고 우선 놀랐고 곧이어 우연이라 생각했어요. 정신이 들었을 땐 이미 전화를 걸고 있었고요. 당신이 나에게 뛰어오는 걸 봤을 땐 소나기가 고마웠죠. 그러니까 내가 당신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는 거죠. 네, 알겠어요. 앞으로 우산이 없거나 배고플 때나 언제든 필요할 때 곁에 있을게요. 당신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왜 그래요? 어렸을 때 잠시 여기서 지냈거든요. 네, 12살 무렵에요. 그때 천우산은 관광지로 개발되기 전이라서 그냥 가파르고 위험한 지형의 황량한 산이었어요. 산에는 아무도 살지 않았고 산 아래에도 몇 가구만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 탐험팀을 제외하고는 거의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뱀인 것 같네요. 겁먹지 말고, 자, 이거 받아요. 괜찮아요? 아직 뱀이 가지 않았으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해요. 알았죠? 막대기의 끝부분을 잡고 나처럼 걸으면서 주변의 풀과 나무를 두드려요. 뱀은 정상적인 상황에선 사람을 먼저 공격하지 않아요. 따라서 뱀을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움직이면 대부분은 뱀이 알아서 떠날 거예요. 방금 그 길은 뱀이 많이 서식하는 지역이에요.
그럴 땐 긴 나무 막대기를 들고 주변의 풀과 나무를 치며 걷는 게 좋아요. 뱀이 그 소리를 들으면 알아서 피하니까. 풀을 쳐서 뱀을 놀라게 하라는 거죠. 당연히 아니죠. 그 길은 걷기에 좋지 않아요. 당신에게는 조금 위험해요. 목적지가 금방이긴 하지만 빗속에서 산길을 걷는 것은 너무 위험하니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출발하죠. 나도 같은 의견이에요. 비에 젖어 있다는 전제라면 재채기를 몇 번 하든 모두 감기에 걸렸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우산도 소용이 없네요. 가방에 방한복이 있으니 그걸로 갈아입어요. 손이랑 얼굴 좀 녹여요. 장작이 부족하네요. 가서 좀 가져올게요. 맨발로 가게요? 나를 돕고 싶어요? 아니면 여기 혼자 있는 게 무서워서 그래요? 그럼 외투 말리는 걸 좀 도와줘요. 다른 생각이라도 했어요? 세 번이나 확인했는데 괜찮았어요. 잠이 안 와요? 약속할 테니까 얼른 자요. 혹시
내가 깨운 건가요? 어디 몸이 안 좋거나 한 건 아니죠? 조금 잤어요. 만약 어머니가 돌아오시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도 당신은 리본을 묶어두었을까요? 내가 아는 사람은 이런 면에서 당신과 많이 달라요. 그는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며 슬픔이 그들을 죽음에서 되살리진 못한다고 믿었죠. 모든 생명은 대자연의 우연이며 죽음은 생명 속의 정상적인 상태일 뿐이라고 말이죠. 결국 모든 사람들은 죽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죽고 언제 죽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그는 가족과의 사별에 울지 않았고 거의 그리워하지도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가 냉혈한이라고 말했어요. 그 아이는 기만으로 가득 찬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는 세상의 잔여물 같은 존재였고 집에서도 갈 곳이 없다고 느낄 때가 많았어요. 집안엔 아이가 12살이 되면 보름 동안 황야로 추방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여기서 살아남아야 진짜 가족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소년이 지금 이 산으로 보내진 거죠. 10년 전의 천우산은 지금처럼 아름답지 않았고 소년은 먹지도 자지도 않고 이틀을 산에서 보냈어요. 불행히도 3일째 되던 날 맹수들이 나타났고 소년은 한 노인을 만났어요. 그 노인은 소년을 공격하는 맹수들을 물리치는 데 도움을 줬죠. 노인은 그에게 왜 산에 혼자 있는지 물었어요. 집은 어딘지, 산 아래로 데려다 주길 원하는지 물었지만 소년은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노인은 소년에게 차가운 고구마 반쪽을 건네주었고 소년은 망설이며 받았지만 먹지 않았어요. 그날은 매우 추웠고 너무나도 지친 소년은 거의 의식을 잃었어요. 노인은 소년의 정신을 잃지 않게 하려고 계속 소년에게 말을 걸었죠. 노인은 조금만 더 버티면 자신이 사는 곳에 도착할 수 있고 거기서 일출도 볼 수 있다고 말했어요. 소년은 드디어 입을 열어 왜 일출을 봐야 하느냐고 물었어요. 노인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가슴이 따뜻해지는 광경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어요. 후에 소년은 그 광경을 보곤 그 말을 이해했어요. 하지만 소년은 그 고구마를 한 입도 먹지 않았어요. 아니요. 소년은 그 노인이 싫었어요. 노인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예요. 맹수에게 잡아먹히든
굶어 죽든 상관없으니까요.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해줬어요. 사람들은 타인을 위한다라는 이유로 희생을 하지만 그걸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호의를 거절하면 거절한 쪽이 이상한 사람이 되죠. 그 소년을 동정하는 건가요? 그 소년이 그의 가족들과 다른 사람일지 아닐진 모르는 거잖아요. 소년이 살아남기 위해선 결국 그들이 기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니까요. 이야기의 결말이 궁금한가요? 그날 노인이 사는 곳에 도착한 직후 산에 비가 내리고 하늘이 흐려져 소년은 일출을 보지 못했어요. 이상하게도 그때는 장마철이 아니었는데 열흘 이상 비가 내려 소년은 일출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생존의 시련이 끝나기 전날 그런 노인에게 떠나기 전에 일출을 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노인은 웃으며 그럼 일찍 나가서 오늘 잡은 사냥감을 다 팔고 돌아와 소년을 데리고 일출을 보러 가겠다고 했죠. 노인은 나갔고 소년은 기다렸지만 곧 끌려가게 되는 바람에 노인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후에 소년은 노인이 반복적인 절도로 감옥에 있었고 출소 후 갈 집이 없었기 때문에 산에 정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지금도 그 노인이 친절하다 생각하나요? 약속할게요.